주말마다 외국인을 비롯해 7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태원 거리.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인데도 이태원은 흥얼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인적이 드문 골목길 사이에 있는 한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던 여성이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화장실은 곧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로 땀을 흘리고 있는 여성이 들어가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간 시간. 이태원 화장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미국에 거주 중인 25세 여성 클로이가 페이스북에 적은 글로 해당 글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우버라는 운송 네트워크 기업에 다니고 있는 클로이입니다. 전 한국과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원래 제 어릴 적 꿈은 F1 선수였습니다. 다들 F1 하면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F1 선수가 되기 위해선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고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능입니다.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선 우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F1 경주용 자동차를 타고 미리 경주를 해보는 시험입니다. 이런 몇 시간짜리 경주 수업조차 엄청난 금액을 자랑하기에 수업하는 몇 시간 동안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운 좋게도 어릴 적부터 핸들 조향을 비롯해 타고난 운전 재능을 보였던 저는 코치님의 추천과 아버지의 지원으로 선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F1은 수업 과정부터 엄청난 집중력을 자랑해야 했고 무엇보다 운전이다 보니 상당히 위험했기에 겁을 먹고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았고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질 않아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달랐죠. 남들은 땀을 흘리며 힘들게 연습하는데 전 운전하는 게 너무 좋아 항상 웃으며 운전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남들과 제일 달랐던 건 재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아버지가 요트를 2대나 가지고 계실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 연습이나 수업이 매우 자유로웠죠. 만약 큰 사고 없이 꾸준히 연습해 실력만 유지해도 18살이 되자마자 라이센스를 따고선 본격적으로 선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5살이 되던 때 아버지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되고 저희 집은 불과 1년 만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F1의 꿈도 산산조각 났죠. 주말마다 요트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던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 만에 모텔을 돌아다니며 한 끼 식사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나다니 다른 의미로 정말 꿈만 같았죠. 당연하게도 F1의 꿈은 포기해야 했고 부모님의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인한 성격의 어머니 덕에 저희 가족은 금세 회복해 나갈 수 있었고 3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해 평범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까진 불가능했죠. 당연히 F1의 꿈을 다시 꾸기에도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학업에 열중해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만 했죠.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 힘들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볼 때면 힘이 났고 결국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들어간 제 자신이 스스로도 너무 대견했는데 부모님도 절 대견스럽게 생각하셨는지 깜짝 입학 선물을 챙겨주셨습니다. 깜짝 선물이라 내심 기대하며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엔 기겁할 만한 선물이 들어있었죠. 바로 한국에서 열릴 F1 코리아 그랑프리 관람권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반가워 기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제 상황이 겹쳐지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 F1 경기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떠오르는 샛별인 페텔이 3년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고 레드불의 마크 웨버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 명경기가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엄청난 긴장감을 선사했던 경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에 남는 건 경기 내용뿐만이 아니었죠. 그 당시 처음 가본 한국은 정말 깨끗하고 볼거리가 많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돈만 있었다면 며칠이고 더 머무르고 싶었죠.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점만 빼면 모든 게 최고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음식점 문화가 최고였는데 음식점에 들어가 메뉴를 고르면 주문하지도 않은 밑반찬이라는 음식을 무한대로 제공해줬습니다. 외국인이라 차별 대우를 해주는 줄 알고 다음에 또 가려고 지도에 표시까지 해뒀는데 모든 음식점이 마찬가지였죠. 모든 음식점이 물과 음식을 무한대로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친절했고 외국인이라고 조금 더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팁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덕분에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돈을 아낄 수 있었고 부족함 없이 한국을 즐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한국은 제게 좋은 나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던 경기를 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왔던 제 꿈을 비로소 놓아줄 수 있었죠. 대신 다른 생각이 계속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친절했던 사람들, 길거리에서 파는 맛있는 음식들, 깨끗한 도로 등 생활이 여유로워지면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죠. 그러나 아직은 여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때가 아니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우버라는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가슴 한켠에 한국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안고 말이죠. 하지만 회사를 다니며 직장 동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가 뉴스에 자주 나온다며 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데 다들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직은 많이 뒤처져 있다는 이야기였죠. 오래전 한국에 직접 다녀온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설득을 포기하고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 우버지사가 부진하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으로 출장 갈 추가 인원 2명을 정하라는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전 이때다 싶어 지원했지만 저희 팀 내 그 누구도 한국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결국 저희 팀원 중 한국을 제일 싫어하는 매니저님과 한국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궁시렁대는 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밉보이다간 그토록 권했던 한국 방문이 지옥행이 될 수 있었기에 꾹 참고 가기로 했습니다. 긴 비행시간 끝에 한국에 도착한 매니저님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죠.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해 택시를 타고 숙소를 이동하기만 했는데도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밥집에 갈 때마다 놀라더군요. 팁도 없는데 음식은 무한으로 나오고 물까지 계속 제공하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며 감탄하기 바빴습니다. 매니저님이 제일 놀랐던 건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었는데 지하철이 너무 깔끔하고 타기 쉽게 잘 만들어져 있다며 지하철을 타는 내내 계속해 신음소리를 내며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아닌데 불구하고 뿌듯해지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출장 4일차쯤 한국 문화에 적응한 매니저님이 금요일 날 저녁 갑자기 이태원에 가보고 싶다며 퇴근하고 이태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조금 밀려있던 전 오늘은 안 된다고 했죠. 아무래도 타지다 보니 혼자는 위험해 다음에 같이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혼자서라도 가야겠다며 화장을 한 채 이태원으로 가버렸습니다. 맛집이라도 찾았나 싶었지만 우선 밀린 업무부터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일하다 엎드려 잠들어 있던 제게 매니저님 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 경찰관이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클로이 씨가 맞나요? 이태원 파출소입니다. 핸드폰 주인이 핸드폰과 지갑을 잃어버려서 최근 전화 목록에 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관계신가요? 너무 놀란 나머지 매니저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후 곧바로 이태원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선 신원 확인이 되자 핸드폰과 지갑을 건네받고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어떤 한국인이 술을 마시던 중 비어있는 옆 테이블에 주인이 두고 간 핸드폰과 지갑을 발견했고 술집에 맡기자니 영업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경찰서에 맡기고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을 준 한국인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매니저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술을 잘 못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릴 정도로 취했으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1시간가량 이태원 골목골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술집 여기저길 돌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매니저님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호텔에 전화해 매니저님이 체크인을 했는지 물어보기까지 했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마음이 급해져 여기저기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화장실 변기에서 매니저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찾아다녔던 매니저님은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자고 있었습니다. 울었는지 마스카라도 번져 있었죠. 놀란 저는 서둘러 매니저님을 깨웠는데 매니저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일어나더니 자기를 어떻게 찾았냐고 묻고선 곧바로 세면대 앞으로 가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갑자기 벽에 걸려있는 종이컵에 비눗물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아직 매니저님이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전 있는 힘껏 매니저님의 손을 뿌리치며 비눗물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취해 있는 사람에게 상황 설명을 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전 매니저님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자 매니저님이 놀라며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물어보기 시작했죠. 이건 비눗물이라고 설명해 주려고 종이컵을 드는데 비눗물에서 익숙한 가글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가글이었죠. 매니저님이 가글을 하려고 했단 사실에
취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고 한참을 웃더니 새벽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새벽부터 미안해요, 클로이. 이태원이 워낙 재밌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내일이 주말이기도 하니 술도 한잔할 겸 술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옆 테이블에서 놀고 있던 영국 남자와 합석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주량보다 넘게 술을 마시다 보니 완전 취해버렸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보니 이미 핸드폰이랑 지갑을 잃어버린 후였어요. 돈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이태원 한복판에서 길을 잃자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장실이 급해 아무 화장실에 찾아 들어가 볼일을 보면서 혼자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자 조금 진정됐는데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화장실이 거의 호텔처럼 깔끔하고 넓은 거 있죠. 거기다 세면대에 가보니 비누가 거품식으로 고급지게 나오고 있었고 옆엔 바람이 나오는 건조기도 있었어요. 심지어 벽에는 가글도 걸려 있었죠. 벽면도 타일이라 깔끔했기에 일단 해가 뜰 때까지 여기서 버텨보기로 하고 변기에 앉았는데 변기가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화장실이 숙소보다 좋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한국은 후진국이고 살기 불편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자 직장 상사라는 사람이 화장실 변기가 따뜻해서 좋았다고 들떠있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저보다 한국에 더 푹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기분을 망치기 싫어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흰 회사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한국 자랑을 쉴 새 없이 하기 시작했고 다음 달엔 부서 사람들끼리 다 같이 한국을 놀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들 한국 화장실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보고 싶다던데 해외여행을 가는데 제일 궁금한 게 화장실이라니 이게 믿기시나요? 아무튼 이제라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때 짐을 경찰서에 맡겨주신 한국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클로이의 글에는 재밌는 해외 반응들이 달렸는데요. 댓글 내용 번역본입니다. 이태원 근처에 있는 호텔을 들어가셨나 보네요. 저도 한국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화장실에 왜 가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선진국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가글통이 몇 시간 만에 사라졌을 테니까요. 제가 봤을 땐 매니저가 거기서 취한 채 샤워를 안 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수건이라도 걸려 있었으면 그대로 옷 벗고 샤워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핸드폰과 지갑을 주웠는데 경찰서로 가져다 줬다고요? 말이 되는 소립니까? 지금 이 글을 믿으라고요. 한국에선 짐을 잃어버려도 쉽게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국은 주인 없는 짐은 손대지 말자고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는군요. 궁금하면 한국으로 놀러와 아무 곳에나 핸드폰을 두고 가보세요. 한국에서 3년간 포뮬러1 경기가 열린 적이 있었죠. 저도 그때 한국을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2년간은 경기 날마다 비가 와 관람하기 매우 불편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문화는 최고였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정말 친절한 나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무슨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전 한국에 놀러 갔을 때 숙소보다 화장실이 더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을 쏴주는 비데가 달려있더라고요. 한국이 그렇게까지 선진국인 줄 몰랐습니다. 사연튜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양한 댓글이 평소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찾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